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제16장 구원과 봉사의 소명. 렉탱글을 포함한 레이몬드 전역에서 버지니아만큼 로린의 죽음을 예리한 충격과 슬픔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다. 그녀에게는 마치 몸의 한 부분을 잃어버린 것처럼 가슴 아프게 느껴졌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로린이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버지니아의 마음은 새로운 삶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던 것이다. 버지니아는 이 문제에 관해 장례식이 있던 다음 날 레이첼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페이지가의 거대한 저택의 홀에 앉아 있었다. 나는 이러한 윤락 여성들을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선도하기 위해 내 재산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한단다. 버지니아는 로린의 시신이 놓여있던 홀의 한쪽 끝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한 가지 좋은 계획을 생각해냈는데 오빠 롤린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한 끝에 그도 이 계획을 위해 상당한 재산을 내놓기로 했어. 버지니아, 넌 그 계획에 대해 얼마나 많은 돈을 사용할 생각이니? 레이첼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렇게 물었다. 전에는 이처럼 사적인 질문을 일체 회피해오던 그녀였으나 이제 사람이 소유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것에 속한다는 생각이 들어 솔직한 심정으로 물었던 것이다. 적어도 45만 달러는 이 계획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 오빠는 훨씬 더 많은데 회심하기 전에 방탕하고 호사스러운 생활 때문에 아버지께서 오빠에게 물려주신 재산의 절반가량을 헛되이 날려버린 것에 대해 몹시 후회하고 있단다. 오빠랑 나는 예수님이라면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직한 자세로 대답해보면서 우리가 지닌 재산을 가장 보람있고 뜻있는 일에 사용함으로써 사회에 환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단다. 내가 데일리 뉴스 신문에 자금을 후원하려는 것은 예수님이라도 그렇게 하셨으리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야. 지금처럼 우리가 주점 허가 세력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에서나 대학에서는 양심적인 기독교 계통 일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노먼 사장님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 50만 달러를 사용해 주기만 한다면 데일리 뉴스지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이끌어주는 레이몬드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되리라고 믿고 있어. 예, 레이첼, 내게 또 한 가지 계획이 있는데 내가 함께 참여해 주었으면 좋겠어. 오빠와 나는 렉탱글의 많은 땅을 사들일 예정이란다. 지금 천막이 세워져 있는 땅은 오랫동안 소송에 걸려 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생각해. 나는 얼마 동안 대도시 빈민가의 한가운데 기독교 사역의 여러 방법들을 연구해 왔단다. 나는 아직까지 레이몬드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지만 이것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단다. 내 재산, 즉 하나님께서 내게 선영하라고 맡기신 재산으로 깨끗하고 위생적인 숙소, 불우 여성들의 쉼터, 여공이나 여점원들을 위한 시설, 로린 같은 윤락 여성들을 위한 보호소 등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해. 난 단순히 자금만 되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직접 뛰어들어 불행에 처한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싶어. 이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어. 하지만 레이첼,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개인적인 희생을 다한다 할지라도 술집이 이 도시에서 합법적으로 건재하는 한 렉탱글 같은 추악하고 타락한 지역을 크게 개선시키지 못할 거야. 비단 이 도시뿐만 아니라 어느 대도시에서 추진 중인 기독교 사역도 마찬가지일 거야. 기독교의 선교단체나 사회사업단체가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노력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술집의 마수가 그들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일 테니까. 버지니아는 갑자기 일어서서 천천히 넓은 홀을 걷기 시작했다. 레이첼은 슬프지만 희망의 빛이 감도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 말이 옳아. 하지만 너의 재산으로 선한 사업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값진 일이니? 이 도시에서 술집이 항상 남아있으리라고는 볼 수 없잖아. 레이몬드에서 기독교 세력이 승리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테니까.
레이첼 옆에까지 다가와서 걸음을 멈춘 버지니아의 창백하고 진지한 얼굴이 밝아지는 것 같았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단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서약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어. 레이몬드에서 이런 서약자들이 500명만 된다면 술집은 패망의 길을 면치 못할 거야. 하지만 레이첼, 렉탱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려는 이 계획에서 이제 내가 맡아줄 역할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구나. 내 목소리에는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어. 최근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는데 이를테면 말이야. 청소년층의 불우한 여성들을 모아 음악 학원을 만들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음악적인 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야. 그들 중에는 상당히 뛰어난 소질을 지닌 사람들도 있겠지. 어제 그 여인들이 부르던 그 아름다운 찬송가를 어느 누가 들어본 적이 있었겠니? 레이첼, 내 천부적인 재능을 발휘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떠니? 오르간을 비롯해서 오케스트라를 구성할 수 있는 악기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마련해 줄게. 빈민가의 영혼들을 좀 더 높고 순수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음악보다 더 설득력 있는 방법은 없을 거야. 버지니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제 비로소 평생의 사업이 생겼다는 기쁨으로 레이첼의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 기쁨은 레이첼의 가슴과 마음속으로 순식간에 확산되어 걷잡을 수 없는 감격의 눈물이 그녀의 두 볼을 타고 마구 흘러내렸다. 바로 그 일이야말로 자신이 이제껏 꿈꿔온 장래의 소망이 아닌가. 또한 자신이 지닌 음악적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가치 있고 멋진 기회가 아닌가. 레이첼은 감격한 듯 벌떡 일어나서 두 팔로 버지니아를 껴안았다. 두 처녀는 흥분과 열정에 사로잡혀 함께 홀을 걷기 시작했다. 레이첼은 말했다. 그래, 정말 기쁘고 고맙구나. 기꺼이 내 일생을 바쳐 그 일에 헌신하겠어.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내 재능을 이용하여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기회라고 굳게 믿어.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돈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하여 인류를 위한 크나큰 기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거기다가 내가 바치고자 하는 재능과 끝없는 열정을 생각할 때 틀림없이 굉장한 기적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버지니아가 미소를 띠며 말하자 레이첼이 대꾸를 하려는데 마침 롤린이 들어왔다. 그는 잠시 주저하는 듯 하더니 홀을 빠져나가 서재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자 버지니아가 그를 불러 세우고 그가 하려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롤린은 되돌아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셋은 함께 장래의 계획을 의논했다. 롤린은 버지니아와 함께 있는 탓인지 레이첼이 눈앞에 앉아 있어도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으며 냉정하지는 않지만 무척 정중한 태도로 그녀를 대했다. 그가 과거에 보여주었던 방탕하고 예의 없는 태도는 그의 놀라운 회심으로 인해 모두 빨려 들어가 버린 것 같았다. 그가 레이첼과의 관계를 잊었을 리 만무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거듭난 삶의 새로운 목표에 완전히 몰두해 있는 듯했다. 잠시 후 누군가의 방문을 받고 롤린이 나가버리자 레이첼과 버지니아는 다른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런데 요즘 자스퍼 체이스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버지니아가 지나가는 말투로 물었으나 레이첼은 아무 대꾸도 없이 금세 얼굴을 붉혔다. 버지니아가 미소를 띠며 몇 마디 덧붙였다. 아마도 또 한 권의 소설을 쓰고 있을 거야. 레이첼, 이번 작품에서도 너를 모델로 끌어들여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까? 그의 첫 번째 작품에서도 너를 모델로 주인공을 설정한 듯한 느낌을 늘 갖고 있었거든. 레이첼은 오랜 친구인 버지니아에게 늘 그래왔듯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버지니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나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해왔어. 그런데 막상 그가 내게 프로포즈를 하자 일종의 거부감이 생겨 해야 할 말을 다 해버렸단다. 어리석게도 그는
렉탱글의 천막 집회에서 최초의 회심자들이 속출했던 그 엄숙하고 경이적인 밤에 그런 고백을 했거든. 버지니아가 침착하고 진지한 태도로 말했다. 잘 됐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아니, 어째서? 레이첼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나로서는 그를 진심으로 좋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야. 내가 감히 그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는 평소에 너무 냉정하고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약을 할 때부터 그가 성실히 이를 지켜나갈 것인지 늘 불안하게 생각해왔어. 레이첼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버지니아를 바라보며 말했다. 난 이제껏 한 번도 내 마음을 그에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단다. 하지만 그는 작품을 통하여 내게 많은 감동을 주었고 나도 작가로서 그의 재능을 늘 존경해왔어. 때때로 내 마음이 상당히 그에게 쏠리고 있다고 느껴졌고 그날 밤이 아닌 다른 때에 그가 프로포즈를 했더라면 나도 그를 사랑한다고 쉽사리 말해버렸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젠 그렇지 않단다. 레이첼은 갑자기 말을 중단하고 버지니아를 올려다 보았는데 레이첼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버지니아는 레이첼에게로 다가가서 다정하게 감싸주었다. 레이첼이 떠나간 후 버지니아는 혼자 홀에 남아서 레이첼이 방금 전에 보여준 확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레이첼의 태도로 보아 틀림없이 더 할 말이 있는 듯 했으나 결국 털어놓지 않고 돌아가 버린 것에 대해 조금도 서운하지는 않았다. 레이첼이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녀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잠시 후 롤린이 되돌아오자 두 남매는 다정스럽게 팔짱을 낀 채 요즘 들어 일종의 습관이 되어버린 듯 널따란 홀을 이리저리 거닐기 시작했다. 지금 그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렉탱글의 토지를 사들이려는 계획에 레이첼이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레이첼에 관한 이야기로 흘러들어갔다. 레이첼처럼 성악의 천부적인 재질을 타고난 미모의 처녀로서 렉탱글의 빈민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요즘에 어디 있을까요? 레이첼은 지금 몇몇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음악을 지도하여 생계를 해결하고 남는 시간은 렉탱글의 빈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생각이래요. 그런 각오야말로 틀림없이 자기 희생의 훌륭한 모범이 되겠지. 롤리는 어색한 듯 다소 딱딱한 어투로 말했다. 버지니아는 예리한 눈초리로 오빠의 얼굴을 바라보며 6명의 꽤 유명한 오페라 가수들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물었다. 정말이지 요즘 흔히 볼 수 없는 모범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여기 이 오페라 가수들을 좀 생각해봐요. 그들이 과연 이러한 일을 하려고 들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겠지. 너에게 렉탱글을 구경시켜달라고 졸랐던 내 친구들도 좀채로 그런 일을 하려 들진 않을 거야. 롤리는 언젠가 마차를 타고 와서 버지니아에게 호기심 어린 요청을 했던 빨간 파라솔의 처녀 이름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그러자 버지니아도 클럽의 젊은 청년의 이름을 떠올리며 말했다. 그 클럽 회장이라는 청년도 클럽을 위하여 지금 오빠가 하고 있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거예요. 남매는 한동안 입을 다문 채 넓은 홀 안을 왔다 갔다 했다. 이윽고 버지니아가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오빠, 예전처럼 레이첼에게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왜 그렇게 분명하고 딱딱한 태도로 레이첼을 대하는 거죠? 제 말이 오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내 생각엔 레이첼이 오빠의 그런 태도에 대해 몹시 서운하게 여기는 듯해요. 레이첼이 그런 변화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으니 좀 더 친근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대해주세요. 롤리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마음이 몹시 동요되는 듯했다. 버지니아에게서 팔을 빼내어 두 손으로 뒷짐을 진 채 혼자 홀을 왔다 갔다 하더니 이윽고 버지니아 곁에 와서 갑자기 멈춰 섰다. 버지니아, 너 혹시 내가 숨기고 있던 것을 눈치챈 게 아니냐?
버지니아는 당황하는 태도로 오빠를 바라보더니 뭔가 알아차렸다는 듯 묘한 기색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롤리는 조심스럽게 감정을 억제하면서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제껏 레이첼 윈스로 이외에는 아무도 사랑해 본 적이 없단다. 그녀가 우리 집에 초대되어 오페라 단장의 제의를 거절하겠다고 말하던 날 나는 한길까지 그녀를 따라가 구혼을 했지. 물론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내 청혼을 거절하면서 그 이후로 내 인생엔 아무런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더군. 사실 그녀의 말은 옳았어.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 인생의 참된 목표를 갖게 되었지만 너도 생각해보렴. 어떻게 이제 와서 내가 그녀에게 구차한 말을 할 수 있겠니? 솔직히 나는 레이첼이 부르는 성가에 감동하여 회심하게 되었단다. 그날 밤 레이첼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에 그녀의 목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메시지인 양 내 귀와 가슴을 쟁쟁이 울리고 있었지. 그녀에 대한 내 개인적인 사랑이 구세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승화되었다고 믿고 있어. 롤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깊은 감정을 감추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버지니아, 난 지금도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지만 그녀가 날 사랑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구나. 롤리는 말을 마치고 서글픈 미소를 띤 채 여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난 그런 줄 모르고 있었어. 버지니아는 마음속으로 내이면서 오빠의 얼굴을 천천히 뜯어보았다. 방탕하게 지내던 흔적은 모두 사라졌으며 굳게 담은 입술은 남자다움과 용기를 나타냈고 누이를 바라보고 있는 눈은 맑고 솔직했으며 체구는 건강하고 우아하게 보였다. 롤리는 이제 어엿하고 늠름한 사나이가 되어 있었다. 레이첼이 그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분명히 두 사람은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고 더구나 이제 두 사람의 인생 목표는 다 같이 기독교적인 동기와 성령의 힘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오빠에게 모두 털어놓았지만 롤리는 그다지 위안을 얻지 못했다. 장래의 계획에 대하여 긴 대화를 나눈 후 버지니아는 오빠가 하려는 일과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방식대로 우선 여러 클럽을 돌아다니며 뚜렷한 삶의 목표 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많은 청년들을 선도할 계획이었고 한편 레이첼에 대해서는 공연히 회피하거나 만날 구실을 만들기 위해 일부러 애쓰지도 않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자제력에 대해선 그다지 자신이 없었다. 그가 여전히 레이첼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가 알게 될 경우 또다시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미처 떨치지 못하고 있음을 버지니아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